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답글이 달렸던 그곳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 어디냐고 물어봤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년 차 구축 아파트 가격과 이제 금방 새 것인 신축,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인근에 역세권에 있는 일군 브레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서로 비슷하다, 같다, 가끔은 구축이 더 높다, 이런 곳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 지금도 깜짝 놀랐죠?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8호선 연장 별내선 8월 개통 임박 최대 수혜지 구리입니다. 제가 지금 6월에 촬영하고 있는데 6월에 개통한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달이 밀려서 8호선 8월에 개통합니다. 그럼 정말 수혜지는 어딘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그 전에 우리 구리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가 구리고요. 구리시가 서울에 딱 붙어 있어요. 크기도 좀 작지만 서울의 중랑구, 광진구하고 딱 붙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노원구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경기도는 남양주시하고 붙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이남으로 좀 널찍하게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에는 강동구를 마주하고 있는 입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구리시 어떤 호재가 있는지 꼭 짚어볼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교통호재거든요. 여러분 교통호재 볼 때 교통호재래, 이런 호재가 있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정말 빠르게 돈이 되는지, 집값에 영향을 주는지, 상승장이어서 반짝 거품처럼 오르다가 푹 꺼질는지 알아보는 방법 간단해요. 요거 3가지만 짚어보시면 됩니다. 착공했는지, 기존의 지하철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기존에 좀 돈이 되는 노선이라고 하죠. 강남이나 세계의 업무직으로 빠르게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수혜지역은 어딘데 요것만 짚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는 착공 당연히 했지요. 개통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지하철 어디하고 연계되는지 너무 괜찮은 곳과 연계됩니다. 수혜지역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8호선 별내선 연장 24년 8월 개통인데 구리에서 잠실역까지 18분, 구리에서 잠실 쪽, 강남 쪽으로 지금 광역버스 타고 오거나 자차로 오거나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운전해서 들어와도 구리 쪽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길 출퇴근 시간 정말 너무 힘든 거 아세요? 저도 그쪽 노선을 좀 타야 될 때는 출퇴근 시간을 꼭 피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교통 지옥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사실 요게 세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잠실역에서 갈아타는데 조금 많이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5분 이상 좀 걸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도 30분 돌파. 서울시 주소를 달고도 30분 내에 강남 못 가는 곳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노선 잠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암사역까지 8호선이 있다면 지금 강동구에 한번 쓰고 여기 지금 구리역에서 하나, 둘, 3군데 쓰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잠깐 멈추고 또 별내선까지 가는 게 8호선 연장선입니다. 역사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암사역에서 선사, 그리고 이제 여기 역 이름은 확정된 게 좀 이따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평지구에 한번 쓰고 구리, 또 도매시장역까지 3곳에, 사실 이게 굉장히 가까운데 구리에 3번이나 쓴다는 거, 어떤 면에는 여러분 이 8호선이 GTX보다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일반 지하철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쓰고 별내선까지 가는데 지금 이 구리 중심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잠실까지 오는 시간이나 그 지하철역이나 산성역,
요 구성람이죠. 산성역에서 잠실까지 오는 역사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지는 게 산성역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요게 판교까지 연결된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판교 출퇴근을 구리에서 할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더 좋아지는 노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리 네이버 부동산 지도로 보면서 기축에 있는 아파트들과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 봐야죠. 구리의 재개발 재건축 봐도 되는지, 피해야 되는 데는, 조심해야 되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네이버 부동산 기능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구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 와, 요 중랑구 바로 옆이구나. 또 광진구에 이렇게 조금 붙어 있구나. 위로는 노원구하고도 붙어 있네. 요렇게 지리상의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아니면 구 요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동 옆에 무슨 동이 있는지, 서울 시내도 무슨 구 옆에 무슨 구가 있는지, 노원구 옆에 요렇게 강북구가 있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택지 면적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구리시가 이만한데 짠! 남양주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구리시 맞은편에 이렇게 강동구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개발이라는 키가 있거든요. 이 키를 눌러보시면 개발 계획이 있는 게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요거 조금 더 요거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 8호선 별내선 여기 암사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첫 번째 암사 역사공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로 들어가요. 장자 호수공원역,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리 중심인 구리역. 여기서는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동구릉역, 또 이제 넘어가서 다산신도시로 들어가서 다산역, 그리고 더 올라가서 별내역까지 연장이 되고, 여기는 아직도 6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8월 예정으로 바뀌었죠. 8월에 개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개발키를 키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개발 호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암암리에 아는 사람만 알았다? 이랬다면 사실 그 예전에도 꼭 그렇진 않아요. 찾는 소스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앱 하나만 잘 열고 그 기능들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다산신도시의 설계도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 위로도 이제 왕숙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앱 하나만 이렇게 실행시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아요. 도구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고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 번에 다 배울 수 없지만 하나씩 제가 중요한 기능들 알려드릴 때 사부작사부작 익혀두시면 어느새 내 집 마련이나 또 갈아타기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정말 남의 도움 없이 내 실력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성장하실 겁니다. 계속 볼게요. 지금 아파트 키를 좀 나오게 조금 지도를 확대해 볼게요. 개발 키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저는 주로 아파트하고 재개발을 같이 볼 수 있는 아실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실 지도에서 구리를 이렇게 보니까 한강을 바라보고 있죠. 한강을 바라보는 요 아래쪽이 좀 비어 있어요. 여기가 토평 2지구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요것도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구리를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정차하는 호수공원역 있죠. 이 인근에 교문동하고 토평동, 여기에 한 20년 차 또 10년 차가 한참 넘은, 사실은 다른 데선 구축이죠. 20년 차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만 제 쇼츠의 주인공이 여기예요. 어떻게 20년 차가, 확대해 보시면 여기 있는 수택 센트럴,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을 맞먹는 거죠. 사실 여기가 더 비싸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원과 가까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지도로만 보면 절대 몰라요. 왜 그런지 가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사가 생기는 정말 최고의 수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대수 제가 키를 좀 전체로 빼볼게요. 한 200세대로만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 구리역은 경의중앙선이고요. 8호선 별내 구리역은 여기가 생겨요. 여기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된 곳인데요. 여기 구리역 롯데캐슬, 그리고 이편한 세상, 안창 어반포레, 또 이쪽으로 보시면 한양수자인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 힐스테이트. 사실 보시면 그렇게 큰 단지는 없어요. 여기 롯데캐슬 정도가 지금 1000세대 넘어가고 그 외에는 다 500세대, 400세대, 600세대.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도 한 700여 세대. 요렇게 신축들이 있는데 이 아래에 구축의 가격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도 지금 30평대 최고가를 치는 거는 토평 신명이거든요. 최근 거래가 24년 3월에 한 10억 선 정도 나왔는데 요게 정말 시장 좋을 땐 12억까지 갔고 사실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회복한 거죠. 꾸준히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전세도 그렇게 싸지 않으면서 매매도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사가 생기니까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사실 여기에 최대 단점은 지하철이 없었다는 거. 여기까지 올라가야 경의중앙선, 구리역. 사실 별로 인기 있는 노선은 아닌 거 아시죠? 또 배차 간격도 굉장히 멀고 했는데 8호선 들어오면 배차 간격도 짧고 빠르게 잠실로 또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호도가 높은데 가장 아킬레스건인 교통이 해결되면서 확실하게 좋아지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서 토평신명 선호도 높고요. 큰 평수가 있는 금호 베스트빌 여전히 인기가 좋아요. 여기나 학교 조금씩 가까운 거 다른 것들 때문에 약간씩의 가격 차이들이 있어요. 요런 곳들 어디가 제일 좋냐고 많이 묻지만 토평신명 좋지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하니까 저는 이런 곳을 볼 때 그래요. 조금씩의 입지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 나는 거 클릭으로 제일 좋은 거 찾기 어려워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지 아세요? 임장 가세요. 꼭 이런 곳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 빼기를 해서 나는 토평신명이나 뭐 웰지 원앙 정도 학교 옆에 딱 붙어 있는 요런 데가 좋아. 이 정도로 정하셨다. 그러면 정말 금매를 바라보고 소장님께 가셔서 나는 여기 정말 들어와서 실거주 하고 싶다. 하시면서 기다려서 금매를 받아보는 거. 좀 사정이 있는 물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실거주하기 좋은 곳 중에서 제가 여기 하나를 또 꼽았다면 그 다음으로 제가 꼽고 싶은 곳은 사실 구리가 아니고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입니다. 여기서 일단 오피스텔 빼고 볼게요. 신도시 중에서도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는 이렇게 보면 역사가 조금 여기 공원이랑 여기께쯤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지구가 잘 조성이 돼 있고 아파트가 둥그렇게 조성이 돼서 이 혜택들을 골고루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 잘 만들어졌어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같은 경우도 교통어제가 하나도 없다가 정말 황금 노선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하고 토평지구 20년 차 구축하고 가격대가 사실 비슷해요.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곳은 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토평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 기성세대들이 좀 가는 분위기라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도시 쾌적하고 너무 좋죠. 처음에 주장 많이 치를 때 신혼부부들 들어와서 전세로 살다가 매수하는 수요들도 있고요. 최근에 신생아 특별대출 받으면서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수요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토평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들 그리고 이미 잘 갖춰진 학원 여러분 학원은 학원 건물 반짝반짝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시죠? 그 학원가의 수준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들어가는 토평지구. 요렇게 사실 팽팽합니다. 누가 더 좋냐? 굳이 따지기보다는 내 입장에 맞는 곳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렇게 두 곳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아주 큰 또 다른 호재가 있어요. 먼저 지금 여기 다산 신도시 왔으니까 여기 먼저 찾아보면 여기에서 솔직히 한 정거장 더 가면 별내역이에요. 이 별내역에 가장 큰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GTX B 노선입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직 멀었지만 강력해요. 보시면 여기 별내에서
두 정거장이면 청량리, 세 정거장이면 서울역, 네 정거장이면 용산, 여의도로 5정거장이면 들어갑니다. 지금 구리 쪽, 별내 쪽 가장 어려운 게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지구까지 너무 먼 거죠. 지금 8호선 연장되면 어떻게 한번 갈아타고 강남은 들어가지만 지금 서울역 인근에 광화문 쪽, 구도심 내 광화문 쪽 CBD 들어가기 어렵고 여의도 가기 어려웠는데 GTX B 노선 개통하면서 획기적으로 좋아져요.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 계획이 있고 준비돼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귀한 노선에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평지구 호재는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께가 토평지구예요. 네이버 부동산 개발 호재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장표를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가 토평지구예요. 그 아래쪽으로 비어있는 땅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긴 지금 업무지구까지 같이 설계된 베드타운이 아닌 거죠. 한강을 이남으로 보는 아파트 단지 설계가 되어 있고 공원과 녹지까지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까지. 특히 이런 택지 개발, 신규 택지 개발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누구나 선호하는 토평지구가 바로 있어서 모든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신규 택지 개발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 바로 옆에 설계대에서 들어오면요. 금방 자리 잡아요. 시세도 빠르게 오르고요. 여기 신규 되면서 여긴 오래된 아파트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키 맞추기 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인프라 같이 누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진화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번 보러 갈까요? 이제 재개발 지도는 단지 키를 빼고 한번. 지금 요 구리에서 사실 몇 개 없죠? 눈에 딱 들어와요. 이미 건축이 많이 돼서 입주하고 있고 일반 분양도 끝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지금 너무나 크게, 사실 이걸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을 만큼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어요. 수택 알파벳 2구역과 수택 숫자 2구역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주 단계예요. 지금 제재키 쓰는 것 좀 제가 해볼게요. 총 세대수 한번 볼까요? 와, 여기는 3,000세대, 여기는 6,200여 세대. 비교가 안 되네요. 당연히 여기가 좋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는 비교할 것도 없이 수택 2구역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 많죠?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정비 단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정비구역 이제 지정됐어요.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 책에 포함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재개발 재건축 절차 진행표입니다. 제가 표시를 했어요. 지금 수택 숫자 2구역 6,200세대는 여기예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돼서 추진위원회 막 이렇게 생기는 요 정도 수준, 여기 어디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투자 탐색기, 섣부르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는 단계예요. 조합 설립부터 착공 완공까지 빠르면 10년 제가 잡거든요. 이 앞에예요. 여기서 조합 설립까지도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가 크고 택지가 많다. 너무 좋죠. 그렇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 시끄러운 일도 많다. 제가 18년째 투자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저렇게 너무 크고 입지 좋은 곳 골랐다가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속 많이 썩어가면서 배운 거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택 2구역. 저 수택 2구역하고 아무 상관없고 저 거기에 물건도 없고 돈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2주 철거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나와 있고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꺾였을 때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거. 그 일반 분양가가 얼마로 나올지, 그게 선방을 할지 안 할지 요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럼 볼 수 있죠. 사실 시장이 꺾이면서 여기가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나가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이렇게 긴 기간의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 제 의견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택 넘버 2 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멤버십에서 공부했던 이문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에 분양하는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꽤 높아서 프리미엄이 그만큼 적게 붙었죠. 그렇게 늦게 분양할수록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다 완성했을 때는 당연히 수택 2구역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나 내 집 마련으로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은 곳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8호선 별내선 연장 수혜지 구리 딱 여기만 보세요. 첫째, 구리 토평지구 20년차 아파트 있죠? 임장 가서 꼭 실거주하고 싶은 아파트 소장님하고 잘 연결되셔서 금매 기다려보세요. 재개발 중에서는 수택 영문자 2고요. 2주 철거 중이고요. 아직 일반 분양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지만 가격이 내려가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리역 인근에 재개발로 신축된 단지 롯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그리고 한양수자인 정도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가격 비교해 보면서 나는 20년 차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겠어. 더블 렉서건도 될 거고 신도시로 전체가 새 아파트 한두 개만 들어간 그런 재개발 구역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설계된 신도시 진건지구가 더 좋다. 실거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8호선 별내선 8월 개통으로 88 외우기 쉽네요. 정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구리. 어쩌면 그 호재가 가격에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 보합장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통돼서 이용하면서 정말 서울 가까운 곳 경기도지만 가격 좀 메리트 있는 어찌 보면 강동구보다도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이전보다 더 좋아질 곳 전 그런 곳이 참 매력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력 있는 구리 그리고 옆에 딱 붙어있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저하고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할 만한 곳, 또 갈아타기 할 만한 그런 아파트, 그리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완전히 새 아파트 돼서 가치가 훅 올라갈 재개발, 재건축 같이 공부해봐요. 제가 꾸준히 좋은 이야기로만 함께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가요. 오늘도 미라클.